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A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가 탄소 관련 업체 등 국내 유망 강소기업 3개소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도내 주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주식회사 KGF, 존스미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강 등과 전북도와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탄소 소재와 코팅제,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각각 전주와 군산, 김제 등의 신설 및 증설의 방식으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들 3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총 투자액 600억 원, 고용 예정 인원 140여 명 정도로 규모는 다소 작지만 유망한 강소기업으로서 향후 전북도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도내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전북도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행정과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내 익산과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미등록 경로당들이 냉난방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냉난방비를 조달하거나 시설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 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체계가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수 경로당들이 냉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냉난방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설치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설치 신고 기준은 시의 경우 20명 이상의 회원 수를 보유해야 하며 연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 화장실, 거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마을 공동 소유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에 전북도 내 상당수 경로당들이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설치 신고를 마치고 등록된 경로당의 경우 매년 380에서 400만 원 가량의 냉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전북 도내에서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기초단체만이 조례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등록 경로당 이용 노인들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과 지원 여부가 다르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노인 복지 차원에서라도 미등록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농산물 값이 하락하면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농산물 최저 가격제 보장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나섭니다. 올해 해당 농산물은 가을 무와 배추 2개 품목입니다. 전북도의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생계 부담을 느끼던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도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품목에 따른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품목은 가을 무와 가을 배추이며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의 농가에서 재배되고 지역 농협과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통해 개통 출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참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삼락 농정을 기반으로 농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도가 연간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생산에만 전념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한 농가 소득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던 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완주군 삼례읍에 국내 최초로 책박물관과 헌책방, 고서점이 한데 어우러진 책마을 문화센터가 열렸습니다. 완주군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 거점 공간이 될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를 29일 개관했습니다.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는 2011년부터 수립된 완주군의 책마을 조성 계획에 따라 1단계로 삼례 문화예술촌 내에 책박물관 및 책공방 부가트 센터를 조성한 것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서 추진됐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2014년부터 이를 계획해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때 건축된 삼례농업 비료창고를 재생 활용해 국비 및 도비 26억 원으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희귀도서 만점을 비롯해 10만 권의 장서를 수집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인 책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해 국내 최초로 북카페, 책박물관, 헌책방 고서점이 한데 어우러진 책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전문 연구자를 위한 한국학문헌아카이브 센터를 구축해 향토지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연구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대학과의 관학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고서적을 수집해 책박물관에 비치합니다. 향후 책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책마을 협동조합이 맡게 됩니다. 센터는 이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벼룩시장, 북페스티벌, 북페어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책을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전문가, 학생이 서로 소통하는 문화공간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Kren 홍윤입니다. 전주 시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제2의 번화가로 불리는 신시가지의 거리는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들이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펼치는 등 시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불법 주차를 해결할 대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도시 인프라의 균형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심 확장으로 인한 불법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의 전북대 거리에 이어 제2의 번화거로 불리는 신시가지의 거리입니다.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보입니다.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차량 규제봉을 설치했지만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같은 시간 공영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자동 저도 살고 있고 사무실도 유자장이지만 현재 보면은 주차장이 너무나 꽉 차 있어요. 출근하신 분들이 다 전입을 다 해놔가지고 뭐 여기서 잠깐 들린다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죠. 결국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체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시가지는 구도심에 비해 도로 확보율이 낮아 좁은 2차선이나 1차선 도로가 많습니다. 전주시의 공영주차장은 총 70곳으로 이 중 신시가지에서 차지하는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을 포함한 17곳입니다. 최근에는 17곳 중 4곳이 유료주차장으로 전환되어 무료주차장의 비율은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신시가지 지역이다 보니 많은 차량을 충당할 주차장의 수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금년 연말부터 내년까지 총 150억 원을 들여 주차장 2곳을 추가 개설한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많은 차량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올해 20번째를 맞은 제20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지난 27일 전북 무주군 등나무 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9일간의 여정을 펼칩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슬로건으로 하는 제20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전라북도 무주군 축제의 중심지 등나무 운동장에서 반딧불과 함께 그 화려한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3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와 그 먹이인 다슬기의 서식지를 장소로 열린 2016 무주 반딧불 축제는 흥과 정성을 담은 무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무주의 색을 그대로 담아 찾는 이들로 하여금 무주의 자연을 전달하게 됩니다. 축제는 9월 4일까지이고 9일간의 여정으로 무주군 일원의 남대천, 반디랜드, 예체문화관 등에서 반딧불이가 선보이는 불빛을 통해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는 반딧불이 신비탐사 체험과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1박 2일 반딧불이 생태교육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1급수에서만 서식한다는 송어를 무주 남대천 맑은 물에서 맨손 송어 잡기를 통해 참여하는 가족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주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자연과 하나 되는 환경축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교육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군은 이번 축제를 보편적인 행사가 아닌 마을로 가는 축제, 향토, 농특산물 특화거리 조성, 무주 남대천 일원 명소와 무와 주 사랑 이야기 등 6대 차별화 전략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건강과 환경,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로하스 군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